내가 임차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요. 어떻게 되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내 돈 달라라고 하던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 이제 배당 요구하는 건 모든 임차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특정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첫 번째 경우부터 볼까요? 배당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요.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요.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점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순위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앞선 권리가 받아가고 남은 것만 받을 수 있고요. 또 매각가가 낮아지면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가 작년 1월 1일이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나의 권리가 발생한 때는 2022년 1월 2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국민은행이 그보다 더 앞서서 2021년 1월 1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다.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한 국민은행이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금액을 먼저 찾아가고 남은 게 있을 때 그 다음 순위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3억에 낙찰됐다. 은행 근저당이 2억이다. 내 보증금은 1억 5천이다 하면요. 나는 3억 원에서 은행이 2억 원 가져가고 남은 1억 원 밖에 못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못 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전히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 빈털터리다 하면요. 돈 받을 권리는 있지만 막상 집행이 안 돼서 결국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주택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점유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는 권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경우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등기,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을 말합니다. 이 권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전입신고 그리고 점유를 한 임차인의 경우만 선택권이 생기는데요. 말씀드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둘 다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거나 두 번째 방법인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 나머지를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방법으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의 경우를 보면요. 집 가치보다도 보증금이 더 큰 경우인데 이러면 경매에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이 울면서 자기가 경매를 보기도 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도 못한 집을 소유를 하게 됐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가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임차인이자 내가 임대인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차인인 내가 마찬가지 나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채권이 혼동되었다라고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초록부동산님께서 이 부분 잘 지적해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계시는 초록부동산님 감사합니다. 혼동을 설명하면 혼동이 될까 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못 다뤘는데 채권이 혼동이 되면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집주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건데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소송을 걸 때 청구 원인을 뭘로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세팅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불법행위로 청구를 하려면 우선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이미 채무가 엄청나서 보증금으로 빚 돌려막기를 했다고 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사기죄라는 거는 기망을 해서, 그러니까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라는 건데요. 돈 받을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보증금을 돌려막기로 써버리고 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임대인은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한 게 되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깜빵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줘서 고소당한 사람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게끔 만드는 건데요. 또 이렇게 형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민사로 와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됐다면 그 재산에 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술술법이었습니다. 슬슬 네, 감사합니다.